대가생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술을 즐기시나요? 저는 소주를 주로 마시는데 모임에 나가면 첫 잔은 맥주와 섞어서 한잔하고 소주를 계속 달립니다. 때로는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는 집에 꼭꼭 숨겨두었던 당금주나 양주를 가지고 와서 개봉합니다. 가끔 파전이나 순대가 생각날 때 전통시장에 들려서 막걸리를 즐깁니다. 술은 개인의 취향이나 체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마시고 있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 초대되었는데 가지 못하고 부주만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답례품이 왔는데 와인 세트를 받게 되어 생소한 기분이 들었지요. 작년 설 명절 때도 일반적으로 과일, 고기, 생선, 인삼 세트 등을 선물로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던 중 와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와인 선물에 그리 익숙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와인에 대한 좋은 정보가 있기에 여러분과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와인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인은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즐겨온 술 중 하나로 그 기원은 약 기원전 6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와인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음료로 여겨졌으며 특히 고대 이집트와 로마 제국에서는 귀족과 왕실에서 필수적인 음료였습니다. 와인의 역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 조지아, 옛 그루지아에서 최초의 와인 양조 증거를 발견하고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 와인 제조와 저장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그리스 로마에서 와인 문화가 확산이 되고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원에서 와인 제조가 발전이 돼서 프랑스, 이탈리아 와인의 기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대 이후는 와인 양조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오늘날 다양한 와인 생산국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와인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뇌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와인은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레드와인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해주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성분은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와인은 뇌 건강을 유해주고 인지 능력 저하를 주는데 효과적인 음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와인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와인 속 레스베라트롤, 폴리페놀 등의 경우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주면서 DNA 손상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와인의 항산화 성분의 경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면서 면역력을 강화해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소화기 건강에 좋습니다. 와인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활성을 촉진시켜주면서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해주어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요. 또한 와인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 소화불량과 변비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넷째, 피부 건강 개선에 좋습니다. 와인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의 경우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줘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와인 속 레스베라트롤 성분의 경우 피부의 염증과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해주며 피부 톤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로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레드와인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어 혈관을 보호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역에 쌓이는 유해한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해주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해 심장병, 뇌졸중,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는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와인의 경우 혈당 조절을 도와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레드와인의 경우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와인의 당분 함량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와인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첫째, 과도한 섭취로 인하여 두통, 구토, 메스꺼움,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기적인 과도한 음주는 간 손상, 고혈압, 심장질환, 특정 암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와인에 포함된 아황산염이나 히스타민과 같은 성분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식을 앓고 계시다면 아황산염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넷째는 임산부나 수유부는 태아나 영아의 건강을 위해 와인을 포함한 모든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항응고제나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경우 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어서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하여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와인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해 수면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는 와인은 당분과 칼로리가 있어 과음하면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인의 유래, 효능,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와인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문화와 예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와인을 즐기며 사회적인 모임과 연결되는 경험을 만끽해 왔습니다. 와인은 우리에게 많은 효능을 제공합니다.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뇌 건강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와인을 즐길 때는 적절한 양과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남성은 두 잔, 여성은 한 잔이 적정량이라고 하니 적절히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는 뜻이죠.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술이 술을 마신다라는 말처럼 지나친 음주는 독주와 같다고 확신합니다. 와인은 효능 못지않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고 즐기시는 자세를 하시면 건강과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